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을 나갔습니다. 식에서 미지수, 즉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 문자식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문자식은 말 그대로 식이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해내는 게 아니라 그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이 나왔다 그러면 식을 간단히 하여라 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한 것 자체가 답이긴 하지만요. 근데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이 무엇이었죠 그동안은? 그동안 미지수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 수인데 뭘 어떻게 알아요? 가 되겠지만 방정식은 목적이 그 모르는 수가 누군지 구해봐라 라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식에서는 풀 수가 없고요. 하고 는이 문제 자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는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 자체에는 즉 등호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말이 당장 길어졌는데 한번 시작을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건 1차 방정식입니다.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이란 얘기죠. 이제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방정식, 방정마진식.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라거든요. 방정마저, 미지라는 게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미지의, 나 미지의 인간이에요. 미지라는 아이예요.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때? 성격이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방정식도 사실은 미지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란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항등식도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둘의 용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EX-4 이건 전 시간에 배운 그냥 식입니다. 방정식이라 하면 미지수에다가 누가 꼭 있어야 되는 식이냐 는이 꼭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야 x의 값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가지고는 x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x에 뭘 넣어도 결과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는이 있다면 좌우가 어때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아야 된다는. EX-4와 x 플러스 4는 같아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 결과가 같으려면 이 x에다 어떤 수를 넣어야 되냐, 그 어떤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이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미지수와 는이 들어간 식이요 라고 하시면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방정식일까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미지수 있고요, 는 있으니까 근데 미지수와 는이 들어가야 되는 식이라면서요. 방정식 맞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뭐냐? 항상 같다 등, 항상 좌우변이 같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위에 식은 EX-4와 X 플러스 4라는 이 좌우가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수와 는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지금 그냥 봐서는 똑같지 않은데?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운 사람으로서 분배해 보세요. 계산이 더 될 것 같은 건 해보셔서 맞춰보셔야 됩니다. EX, 마이너스. 똑같죠? 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방정식은 미지수 x를 구할 건덕지가 있지만요. 항등식에는 미지수 x를 구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와 얘가 똑같기 때문에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이 식은 다 된다, 항상 된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 이 위에는 x에다 한번 2를 넣겠습니다. 1. 그러면 곱하기 생겼으니까 2는 2, 마이너스 4 계산해서 좌우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 식에는 1을 넣겠습니다. 그럼 4 더하기 1은 5 나오죠? 자, 마이너스 2와 5가 같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는 x에다 1 같은 수는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x에다 1을 넣겠습니다. 1. 그럼 2는 2에다 마이너스 4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2는 2에다 마이너스 4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둘 다 어때요? 답이? 같죠. 말이 되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는 같다 말이 되잖아요. 다른 거 넣을까요? x에다? 2 넣을까요? 2? 2는 4에다 4 빼면 0. 2는 4에다 4 빼면 0. 똑같죠? 3 넣을까요? 안에도 감 오시죠?
2, 3은 6에다 4 빼면 2, 2, 3은 6에다 4 빼면 2. 이 똑같죠? 이거는 어떤 수를 넣을 때도, 이 수를 넣든 저 수를 넣든 어떤 수를 넣을 때도 항상 같다. 그래서 함수식입니다. 방정식과 함수식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위아이, 함등식이 아닌 이 위아이의 방정식 위아이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연구하는 게 방정식입니다. 이건 뭐 넣어볼까요? 2 넣어볼까요? 2? 뭘 것 같아요? 4 빼기 4는 0. 2 더하기 6. 아닐 것 같고요. 볼까요? 3 넣어볼까요? 3? 6에서 4 빼면 2. 3, 7. 비슷한데 아니고요. 5 넣어볼까요? 10에서 4 빼면 6. 5에서 4 넣으면 9. 아니고요. 8 넣어볼까요? 8. 2, 8, 16에서 4 빼면 12. 8, 12. 8 맞네요. 이렇게 드디어 찾았습니다. x가 8을 넣었을 때 답이 되네요. 그래서 x값은 8을 넣었을 때야. x, 이 미지수의 답은 8이야 라고 구해주는 게 방정식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지 않고서 이것저것 넣어봤을 때 어때요? 언제예요, 선생님?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으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막 넣어서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바로 그것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하는 이 수준까지 알아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식의 성질은 무엇이냐? 등식, 좌우가 똑같은 등식에 같은 짓을 하면 그 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같은 짓은 뭐냐? 두 식에 똑같이 더하거나, 두 식에 똑같이 빼거나, 두 식에 똑같이 곱하거나, 두 식에 똑같이 나누는, 똑같이만 한다면 그 식의 는이란 등호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 말이냐? 좌우가 똑같은 뭐라고? 저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게 저울. 잘 그렸죠? 여기에 사과가 두 알씩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과를 하나씩 더해도 는이 어때요? 유지되죠? 똑같은 사과를 하나씩 빼도 는이 어때요? 유지되죠? 여기다 아까 2개짜리였는데 여기 2배 할게요. 2배, 여기 또 2배 할게요. 2배. 는 유지되죠? 그럼 이 4개에서 또 2로 나눌게요. 그럼 2개 유지되죠? 지금 내가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곱해도 보고, 나눠도 봤는데 다 어떻습니까? 는이 유지되죠? 바로 이것이 쉽게 말하면 등식의 성질이다. 좌변에, 우변에 두 좌우 손에 똑같은 짓만 한다면, 똑같이 더하고, 똑같이 빼고,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나누는 똑같은 짓만 한다면 그 는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가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바로 그걸 이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게 뭔 말이냐? 제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방정식 맞죠? 미지수가 는이 있는 식, 방정식. 방정식 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요 미지의 수가 뭔지를 구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얘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얘네만 사라져주면 주인공, 얘만 남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럼 더하기 3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뭐가 더 붙으면 더하기 3이 사라질까요? 좌우에 반대보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 빼기의 반대는 더하기,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걔가 사라집니다. 더하기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빼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는을 기준으로 좌우에 똑같은 짓을 해야 되니까 얘도 빼기 3을 합니다. 바로 이게 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사라진 거죠. 2x 남고 얘는 계산해서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만 남겨야 돼서 얘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얘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더하기 2가 아니라
주인공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의 관계가 더하기 3 맞았죠? 그러니까 빼기 3을 한 건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관계가 더하기 2가 아니죠. 이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주인공의 관계가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 2가 생략돼서 그렇지 곱하기 2로 보여야 됩니다. 곱하기 2라는 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로 나누기 2를 붙이면 없어집니다. 여기다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도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나요? 그래서 여기는 미지수 x만 남고 요거 1분의 1집합 1. 그래서 x의 x가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방정식, 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실래요? 1 넣어보시면 되겠죠? 2는 2 더하기 3고 5는 5가 같다. 맞죠? 그럼 정의심이 되시면 허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서 조금 더 진화된 방법이 나왔으면 조금 더 빨리 하자. 이게 바로 2항입니다. 2항은 달을 2, 항을 다른 변으로 보낸다. 즉 쉽게 그냥 이사라고 생각하면 이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로 한번 연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주인공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이 친구들을 이사시킵니다. 근데 친구를 이사시킬 때는 항상 안 친한 친구부터. 자, 주인공과의 관계가 곱하기 관계와 더하기 관계가 있다. 그럼 누가 친한 거냐면요. 곱하기 나누기가 친합니다. 덧셈, 뺄셈은 좀 안 친한 친구라 생각합니다. 어때요? 성질을 잘 생각해보세요. 곱하기 나누기는 좀 착하죠? 그러니까 얘가 친해요. 하지만 덧셈, 뺄셈은 좀 나쁘다 그랬죠, 성격이? 안 친해요. 혼합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덧셈, 뺄셈 나중에 하죠. 그 이유가 걔네들의 성격이 성질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하고 안 친한 친구인 더하기 3부터 보냅니다. 그럼 플러스 3은 뭐로? 일로 이사시킵니다. 뭐로? 반대부호. 여기서 보시면 등식의 성질에서도 반대부호를 생각하시면 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반대부호로 보냅니다. 더하기 3은 이쪽으로 할 땐 뭐로 이사간다? 반대부호로 이사간다. 반대쪽으로 이사갈 때는. 그럼 더하기 3은 여기 빼기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x가 남았고 얘는 이사가서 없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그럼 아직도 주인공 x를 구하려면 친하지만 이 친구도 보내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2라는 이 친구도 나누기 2로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지우시고 그냥 바로 보내십니다. 뭐로? 나누기 2로. 그러면 x는 그냥 그래서 1. 그럼 이 문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에 2번 쓰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훨씬 쉽다는 걸 반복하시다 보면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등식의 성질이 아니라 이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조금 분발을 하셔야 돼요. 일단 주인공부터 찾습니다. 첫 번째.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공이 하나야 되죠. 연극의 주인공이 둘이야. 동시 주인인가? 반드시 주인공은 하나여야 합니다. 한쪽으로 주인공을 양쪽, 눈을 중심으로 양쪽, 이쪽 동네, 이쪽 동네 두지 마시고 한 동네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놓으실 때는 여러분 마음인데 보통 좌변으로 많이 두십니다. 편한 쪽으로 이렇게. 그냥 일로 이사 오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먼저 지우지 말고 이사부터 시킵니다. 한쪽으로 주인공을 몰아줘요. 빼기 x가 뭐로 간다? 플러스 x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몇 x겠어요? 3x. 이렇게 하나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주인공이 아닌 이항이는 애초에 일로 이사가 주인공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주인공이 아닌 반대쪽으로 이사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뭐로 이사갑니까? 플러스 10으로 이사합니다. 얘들 계산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이기고 이렇게.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사라져야죠.
곱하기 3이 생략된 거니까 곱하기 3은 뭘로 갑니까? 나누기 3으로 갑니다. 나누기 3. X값은 드디어 혼자 남았죠? 약분해서 3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부터 보십시오. 주인공이 하나, 와, 또 둘이네요. 이렇게 둘.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 이쪽 주인공은 하나야 되니까. 자, 이번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몰겠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아, 큰 쪽으로 모는 게 편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얘가 1이고 얘는 4니까 나는 큰 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가 끝났던 거거든요. 더하기 1 했으니까 뭐로 옵니까? 빼기 1x로 옵니다. 계산해서 4 빼기 1은 3x. 그럼 주인공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숫자는 반대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마이너스 4는 뭐로 갑니까? 플러스 4로 갑니까? 둘이 계산하면 5 더하기 4, 9 여기까지. 그리고 이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도 또 곱하기 생각된 이 친구도 가셔야 되겠죠? 곱하기 3은 뭐로 가냐? 나누기 3로 갑니다. 이렇게. x는 3. 또 이거 이상해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x가 이렇게 써도 상관. x는 3 이렇게 쓰나? x는 3 이렇게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꺼림칙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들어가 있죠? 분배 법칙 먼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분배 법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에서는 분배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2x였죠? 그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었죠? 이렇게. 자, 이제 가로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체크합니다. 주인공을 찾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한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요걸로 몰겠습니다. 요걸로. 여러분 연습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 4x가 생략된 거니까 뭐로 갑니까? 마이너스 4x로 갑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6은 어디로 갑니까? 주인공과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6을 짜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6입니다. 아직도 주인공 결과 안 나왔습니다. 얘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이거 빼기 6 아니요? 빼기 6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6과 x가 곱해져 있는 상태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빼기 6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빼기 6이죠. x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뭐로 갑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6으로 갑니다. x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밑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이너스는 마찬가지로 하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쳐주고 약분해서 1, 1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분수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분수는 근데 당황 안 할 수는 없죠. 아, 분모가 서로 다르니 뭐 통분을 해줘야 되나? 분명히 더하기 빼기니까 통분해줘야 되나? 방정식에서는 식이 아닌 는이 있는 방정식에서는 최소분배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통분이 아니라 최소분배수를 양변의 모든 항에 공평하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6과 3과 6의 최소분배수는 뭔지 아시겠죠? 6이죠, 6. 그럼 그 6을 는을 기준으로 좌우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근데 이 좌에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죠? 두 명이 있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여기 한 명이 있죠? 이렇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6을 곱해줍니다. 여기도 6을 곱해주고, 여기도 6을 곱해주고, 여기도 6을 곱해주고 시작해주시면 식이 깔끔해집니다. 분수보다는 당연히 분수가 아닌 수가 깔끔하니까. 이거는 분모를 없애보자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하고 여기 1분의가 생각됐다는 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밑하고 위하고 약분이니까 6, 1은 6,
6, 6. 1분의 1은 1이랑 똑같으니까 1x. 여기도 3분의 2와 1분의 6을 곱합니다. 위아래로 약분되는 거니까 3, 2는 3, 3, 2는 6. 그럼 1분의 생략되고 2, 2는 4. 여기도 위아래로 약분되니까 6, 2는 6, 6, 2는 6. 그럼 1분의 생략되고 5, 1은 5. 요렇게요. 아까 문제 처음에 나온 분수보단 요게 훨씬 깔끔하죠. 그럼 이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친구만 2항. 더하기 4는 빼기 4로 2항에 와서 x 값은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자, 이번에 혼합 계산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혼합 계산 나오면은 많이들 실수합니다. 계산이 길어지니까요. 잘 보십시오. 요건 그래도 짧은 편입니다. 내 눈에 뭐가 끼셔야 돼요? 중자가로. 자, 요렇게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 또 뭐가 끼셔야 돼요? 소자가로. 요렇게 또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일 처음 계산은 뭐부터 한다? 소가로부터. 그 다음 중가로. 또 대가로가 있다면 마지막 대가로 순으로. 소가로를 봅시다. 2x 플러스 3이에 얘네들이 계산할 건 더 이상 없죠. 그럼 소가로를 풀어헤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 그럼 곱하기니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내릴 때는 항상 중괄호 다 내려. 4 내리시고 이거 주면서 마이너스 2x 이거 주면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중괄호가 내려온 겁니다. 이 상태에 계산할 게 있나요? 있죠. 덧셈 뺄셈 동류한 계산. 요거 혼자니까 마이너스 2x지만 요 숫자끼리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4 빼기 3은 1. 여기까지 중괄호 계산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이것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줍니다. 다시 쓰면 12 줘서 플러스 2x 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또 계산할 게 있나요? 있죠. 덧셈 뺄셈 동류한 계산. 요건 혼자 있으니까 2x 요 숫자끼리 계산할 게 있으니까 플러스 15. 이제 끝이죠. 동류항이 없으니까요. 답은 2x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맞죠? 선생님이 뭔가 지금 답이 안 맞아서 확인하고 있는 건데. 틀린 거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요. 모양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바람만 봐도 짜증나게 생겼죠? 문제를 좀 크게 썼습니다. 분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 막 덩어리 중에 많이 들어있어. 어휴, 뭐부터 해야 되나? 찢는 거부터, 분리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분모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모부터 어떻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찢으면 더 복잡하게 보일 테니까요. 3과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찾습니다. 3과 4와 6의 최소공배수 뭐죠?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셋 다 되는 건 없고, 그 다음 3, 2는 6, 내리고, 둘이 되는 거 있죠? 내리고, 1은 6. 이렇게 곱하시면 최소공배수라고 했으니까 12. 이렇게. 여기 속으로, 자주 해보시면 속으로 될 겁니다. 12. 그럼 모든 항이 공평하게 해주랬으니까 이 덩어리에게도 12를, 이 덩어리에게도 11을, 이 덩어리에게도 12를 곱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위에 분자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분리해서 하는 것도 뭐 복잡하지만 실수를 방지하기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 약분해서 3, 1은 3, 3,
3, 4, 12. 4를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두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곱합니다. 2, 4, 8x, 마이너스 5, 4, 20. 이렇게요. 자, 여기도요. 4, 2는 4, 4, 3, 12. 근데 여기 위에 분자에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곱합니다. 그러면 3, 3은 9x, 마이너스 3.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 바로 여기. 이 덩어리를 대표해서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얘 것만이 아닙니다. 이 위에 이렇게 있어야 얘 것만이지,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건 이렇게 큰 아들 거와 이렇게 작은 아들 거에 이 마이너스를 둘 다 유상으로 준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유상 분배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는 게 맞고요. 얘는 마마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여기는 2. 그리고 끝이냐? 아니죠. 여기 동류항 계산 정리할 수 있을 땐 동류항 계산 다 하십니다. 8x와 마이너스 9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x. 여기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7. 여기까지. 끝이 아니죠? 우리 구하려는 목적 잊지 맙시다.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17 이항하면 플러스 17이니까 마이너스 x는 19. 나 얘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얘 붙기 쉽죠? 이거 여기 이쪽에 붙이면 저쪽에 붙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는 그냥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시면 됩니다. 답은 x는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실수들 많이 하게 생겼죠? 다음 마지막 1번 문제 보십시다. 이번에 소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0.2x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숫자를 쓰실 때도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보시면 분모는 확실히 밑에, 분자는 확실히 위에 이렇게 자기 길을 자세히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 경우는 소수를 분수로 바꿉니다. 분수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0.2는 10분의 2, 10분의 2는 약분하면 5분의 1 이렇게 바꿔서 하십시다. 자, 그럼 시작을 하기에 앞서 분모가 있으니까 5와 2의 최소배수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괄호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여기 항 하나, 여기 항 하나, 여기요 덩어리진 항 하나요. 덩어리진 항 하나, 여기 항 하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히 보십시다. 5와 2의 최소배수 10을 곱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럼 요건 10을 곱하면 5, 1은 5, 5, 20면 2x 되겠죠? 요거는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40 되겠죠? 요건 10을 곱하면 2, 1은 2, 2, 5, 10인데 여기 아이들, 이 덩어리란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요. 둘 다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5와 x 곱해서 5x, 5와 3을 곱해서 5, 3, 15.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20. 이렇게요. 이 부분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여기 약분한 다음 이거를 가로란 덩어리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내가 구하려는 건 x인데 여기도 있고 너들 기준으로 여기도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이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생겼는데 플러스 5x가 절로 가니까 마이너스 5x. 그럼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로 갑니다. 이 둘이 계산해 놓는 게 좋겠죠. 동량이니까. 얘네 둘이 계산해 놓으면 35인데 35에 플러스 40으로 갑니다. 그럼 35에 40을 더하니까 75. 끝났나요? 아니, 아직이죠. 이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빼기 3이 아니라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곱하기 마이너스 3 뭐로 갑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3입니다. 곱하기가 나누기로 가는 거지 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건 아닌데 많이들 진짜 여기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는 빼기지. 막 이것 때문에 여기 빼기가 있으면 여기 더하기, 그럼 여기 곱하기는 나누기 동시에 두 개를 하진 않습니다.
곱하기가 나누기로 가는 거고 이 아이는 그대로 오는 겁니다.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로 간다? 나누기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래서 x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먼저 써주시고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마이너스 먼저 써주시고 약분해서 4는 3, 4는 6, 3은 15, 25가 되겠네요. 답은 x는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점점점 계산이 싫다, 힘들다 하는 말이 나올 줄 압니다.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제서 이제 인내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방정식을 배웠고 이 방정식이 실생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셨습니까?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17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항상 수학에서는 잘 모르겠다,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로 길이가 요 세로 길이보다 17cm 더 긴다면 여기 17 더 길답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문제는 뭘 구하라 해요?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항상 구하려고 하는 걸 미지수로 놔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게 아니라 구하려고 하는 x가 이렇게 미지수로 오게 됩니다. 근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17cm 더 길다고 했어. 이게 17cm 더 길었으면 세로는 17cm 더 짧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보다 17 짧으니까 x 빼기 17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넓이가 아니라 뭐가? 둘레가 162. 둘레라는 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네 개의 길이를 다 더한 게 둘레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일단 똑같은 거 두 개. 그러면 x 두 개니까 2x에 요것도 똑같은 게 두 개. 근데 요거는 항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니까 요거 두 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두 배. 그거를 다 더했더니 뭐가 된다? 160가 된다. 이렇게 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서술형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서술형 논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아주 잘 하신 거죠. 이제 이걸 풉니다. 여기 가로가 눈에 띄네요.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럼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34는 192 하시고 x가 한 동네에 있긴 하나 동일한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둘이 더해놓으면 4x 그 x가 아닌 건 절로 이항해 놓을게요. 그럼 더하기 34로 가서 196. 그러면 마지막 x를 구하기 위해서 요 곱하기 4만 이항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누기 4로 가서 x값은 4, 46, 4로 46, 49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가로의 길이는 몇이다? 49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방정식 어렵죠? 문제 유형에 따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집 3권 정도의 분량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 문제를 내님이 예를 들어 하나 했지만 사실은 활용 문제도 여러 번 풀어서 이렇게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하셔야 앞으로 서술형에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